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콤보를 겪고 이혼한 30대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장르가 생겨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녀가 되어 있네요. 그 과정은 아픔도 있었지만 후회 없이 시원하게 할 말은 한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 제 할 일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줄도 이혼을 할 거란 것도 몰랐으니까요.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가게였어요. 저는 작은 베이커리 가게에서 노하우를 배우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하루가 멀다고 가게에 오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반갑게 인사 정도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개업을 하며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개업한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의 행동을 보며 어렴풋이 제게 관심이 있음을 느꼈어요. 얼마 후 남편이 고백을 했고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결혼을 준비할 당시 남편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아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잘난 아들과 작은 가게를 하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매출부터 가게 평수 등 여러 가지를 자세히 묻고 난 후 굳어버린 표정을 보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밀어붙이는 그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는 시모의 결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있잖아, 이 결혼 생각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뭐? 왜?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맞아. 어머님이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님은 그런 내가 자기한테 한참 모자란다고만 생각하시니 앞으로 이어질 일들이 너무 걱정돼. 아니야, 자기야. 물론 자기 말대로 우리 엄마가 처음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 맞는데 내가 자기에 대해 잘 이야기했더니 좋게 다시 생각하는 듯 했어. 내가 그런 일로 자기는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나만 믿고 결혼해. 자기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을 좀 해보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애틋한 마음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래서 다들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모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에 남편의 앞에서는 다정했던 분이 남편이 없는 곳에선 저를 알게 모르게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런 유치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오해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향한 눈빛과 바로 옆에서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동을 보며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의 그런 행동이 기가 막혔지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참을만 했기에 두고 보고 있었죠. 그리고 왜 저를 무시하냐고 따졌다가 자신은 못 들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이니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따로 시댁으로 부른 적 없던 시모가 집으로 한번 오라더군요. 마침 가게 휴무일이기도 해서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다짜고짜 저희 부부의 돈 관리에 대해 묻더군요.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돈 관리 어떻게 하니? 네? 왜 그걸 갑자기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 너 정확히 수입은 얼마나 되니? 매출 말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는 순이익 말이다. 적금은 들고 있니? 생활비는 얼마나 쓰니? 돈은 네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궁금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사실 황당했어요. 부모로서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막무가내 질문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따지듯 묻는 시모의 말투가 기분이 나빴고요. 제가 선뜻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며 저를 남편의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막 쓰고 살지? 그러니까 내 말에 하나도 대답 못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죠. 저요, 적금도 충분히 들고 있었고 시모의 말처럼 사치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정 문제기에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시모의 언행이 황당해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무언가 크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 돈만 쓰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생활비는 공동 돈에서 쓰지만 저나 그이나 서로 필요한 물건은 각자 번 돈으로 알아서 사고 있어요. 물론 적금도 충분히 들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을 땐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거야, 저희는 이제 성인이고 돈 관련 문제는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굳이 다 말씀드려야 하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들을 하시니 당황하기도 했고요. 저는 충분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듯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정말 말 웃기게 하는구나.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그런 귀한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엄마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대답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막무가내로 대답할 것을 요구했고 이때 저는 앞으로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고 싶었지만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앞으로도 우리 부부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실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전까지는 어머님의 아들이기만 했지만 이제 제 남편이기도 하죠. 시기상으로 따지면 어머님 아들이 먼저겠지만 중요한 걸로 따지면 이젠 그렇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활비, 제 수입, 남편의 월급 그 모든 건 저희 부부의 일이고 일일이 어머님께 다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 아들은 이제 저와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런 문제는 부부끼리 알아서 잘하고 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라. 이 뜻이니? 네가 이렇게 나오니 더 의심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살지 않으면 왜 말을 못하는 게야? 네가 당당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숨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하든 그대로 믿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시모는 며느리가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니 저를 당신 아들 돈이나 흥청망청 쓰는 여자로 몰아갔어요. 시모는 화가 많이 난 듯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 역시 화가 많이 난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혼할 당시 양가에서 받은 도움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보다 부족하게 결혼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결혼에 자신이 아주 큰 도움을 주었으며 저는 맨몸으로 시집와 남편 돈이나 탐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의 돈 관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알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 나를 집으로 따로 부르시더니 내 수입부터 시작해서 우리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어.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당신이 벌어다 준 돈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니까. 그래? 별일도 아닌데 그냥 대답 좀 해주지 그랬어. 괜히 엄마 기분만 상하게 만든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별거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엄연히 우리 가정일인데 어머님 기분 상할까봐 일일이 다 보고하면서 간섭받으면서 살 거야? 지금 이 상황,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귀찮아지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남편은 알아서 하라며 이 일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버리더군요. 해결은 못해줄 망정 피하려고만 하는 남편을 보며 자신이 당해보지 않아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는 죄송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려드리며 도움을 청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희를 부르셨죠. 그리곤 준비하신 말을 꺼내놓으셨어요. 저기, 우리 사위는 연봉이 얼마나 되나? 뭐 대기업 연봉이 높으니 우리 딸 굶기지는 않을 만큼 버는 건 알긴 하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내가 걱정이야. 희망퇴직 이런 거 하라고는 안 해? 그리고 혹시 돈 관리는 누가 하는지도 물어봐도 될까? 아니, 혹시 우리 딸이 생활비 눈치 보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엄마는 시모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돈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끝없는 물음에 크게 당황하는가 싶더니 주섬주섬 대답을 하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남편은 그런 간섭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곤란한 일인지 뒤늦게 깨달은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엄마, 앞으로 집사람한테 생활비 수입같이 돈 관련 이야기는 묻지 마.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러긴. 진작 말해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엄마는 그저 궁금해서 물어봤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곤란하겠어? 그냥 궁금해서 그랬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버는지, 우리 며느리 가게는 어떤지 하고. 엄마가 궁금해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입장 바꿔서 장모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일일이 간섭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말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단호하게 시모의 간섭을 막아버렸고 아들에겐 상냥하게 그저 궁금해서 그랬다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던 시모는 저에겐 180도로 태세를 바꿔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온갖 트집 중에 가장 짜증이 나는 건 제가 입고 들고 신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입던 옷을 입어도 내 아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더군요. 예, 그거 못 보던 옷인데 혹시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옷이니? 알아서 잘한다더니 그렇게 비싼 옷이나 사서 언제 돈 모으려고 그러니? 어머님, 이거 제가 결혼 전에 큰 마음 먹고 산 옷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니? 이번에 새로 사고 처녀 때 산 옷이라고 우기면 내가 알 방도가 없지 않니? 저요, 결혼하고 남편 돈으로 옷 한 벌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 믿업지 않으시면 처녀 때 이 옷 입고 찍은 사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궁금해하길래 대답해준 것뿐인데 이런 제 대답에 혀끝을 차며 버르장머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어쩌면 저렇게 말대꾸를 쫑알쫑알 해대는 건지. 하여튼 요즘 것들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아니, 네가 좀 특출나게 그런 거니? 어른 말에 한마디도 안 치고 말 대답하는 거 말이다. 어떻게 넌 내 말에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 그거야, 어머님이 제가 네 하고 대답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걸어오는 말들이 대답이 필요한 것들인데 제가 기계도 아니고 앞뒤 맞지 않게 네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고분고분하게 대답만 하길 원하시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편하고 좋죠? 이후에도 시모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했고 저 역시 피하지 않고 맞섰죠. 제가 아무리 할 말은 참지 않고 한다고 한들 기분이 나쁘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시모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죠. 그러던 사이 오래 기다렸던 남편의 진급이 결정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가게로 찾아와 잘난 아들 유세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소식 들었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대단하다. 이게 다 내가 똑똑한 아들 떡하니 낳아서 뒷바라지를 워낙 똑소리 나게 잘했기 때문 아니겠니? 넌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야겠지만 나한테도 잘해야 한다. 나 아니었음 네가 어딜 가서 저런 남편 만났겠니? 시모는 남편의 진급이 모두 자신의 덕이라며 듣고 싶지 않은 본인 자랑, 아들 자랑을 한참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너희 생활비 빼고는 나한테 다 주거라. 진급도 했으니 연봉도 올라갈 텐데 그 돈을 너희가 관리해서 제대로 모으기나 하겠니? 내가 내 용돈 조금 빼고 다 모아줄 테니 당장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해. 용돈만 좀 달라고 해도 시모 하는 꼴이 기가 막혀주기 싫은데 아예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당당하게 내놓으라니요. 너무 당당하게 저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작은 문제도 귀찮다고 저에게 다 미루는 사람인데 이번 상황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었으니까요. 빠르게 머릿속이 정리되어 갔고 이 상황을 제가 해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가 돈 관리를 똑바로 못할까봐 돈을 맡기라는 뜻이네요. 그래, 그거지. 이제야 네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그런 문제라면 친정에 맡길게요.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오랫동안 은행에 계시다가 퇴직하셔서 자산 관리는 전문가 뺨치게 잘하세요. 투자 쪽도 꽤 잘 아시고요. 당장 다음 달, 아니 당장 이번 달부터 친정에 다 맡겨야겠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감사해요. 저는 밝게 웃으며 시모에게 감사 인사까지 전했고 이런 제 말에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니? 당연히 너희가 번 돈은 시댁에 맡겨야지. 그걸 왜 친정에 맡기는 게야? 시댁이랑 친정이 같아? 넌 출가했으니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같은 부모님인데 뭐가 다른가요? 저도 저희 집에선 하나뿐인 귀한 자식인데요. 설마 친정에서 저희 돈이라도 떼먹을까봐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같다니 뭐가 같단 말이야.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이제 네 친정과는 끝난 인연인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돈을 왜 엄한 집에다 맡겨? 내 아들 돈은 내 돈과 다름이 없다. 그런 내 돈을 왜 사돈댁에 맡긴다는 말이야? 어머님 말이야말로 헛소리를 하시네요. 결혼하기 전이야 어머님 아들이니 아들 돈을 마음대로 관리했을지 몰라도 이젠 저랑 결혼했으니 더는 어머님 돈이 아니라고요. 전 그대로 시모를 가게에서 내쫓아버렸고 그날 저녁 집에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용돈 좀 받아보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간 시어머니를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고작 용돈 좀 달라고 찾아온 어머님을 용돈 주기 싫어서 가게에서 내쫓았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엄마가 아까 울면서 전화해서 다 말했어. 당신이 친정에 용돈 줘야 해서 우리 엄마한테 줄 돈은 없다고 했다며? 나 진급도 했고 연봉도 올랐는데 용돈 좀 드리면 어디가 돋나? 말을 들어보니 낮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하며 없는 말을 지어내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던 신혼 때와는 달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가게 CCTV 영상을 복사해온 상태였고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사실은 시모가 남편에게 한 말과 아주 많이 달랐음을 증명해 보였죠. 이제 알겠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용돈 조금 달라고 가게까지 찾아올 뿐이야?
생활비만 빼고 돈 다 내놓으라고 하시더라. 남편은 영상을 보고 시모에게 전해 들은 말과 다르니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천연덕스럽게 시모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도 아니네. 뭘 그렇게까지 싸웠어?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우리 편하게 돈도 관리해주고 알아서 투자도 해준다잖아. 우리한테 나쁜 일도 아닌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정말. 정말 모르겠는 사람이 누군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가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시모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왜 이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따라주기로 했죠. 아, 그래? 그러면 당신 월급은 어머님한테 맡겨. 내가 번 돈은 우리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그러면 공평하지? 뭐라고? 당신이 번 돈을? 그래. 당신은 당신 엄마한테 월급 맡겨. 난 내 수익 우리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네. 큰 소리 날 것도 없이 각자 번 돈은 각자 부모님께 맡기면 깔끔한 일이잖아.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됐지?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난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시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레터링 케이크와 수제 쿠키가 인기를 얻어 주문이 밀린 만큼 바빠졌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많이 올라 저의 수익이 남편의 월급을 넘기는 달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버는 돈을 시댁에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제 수익을 친정에 맡기는 것은 싫었던 것이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속사포 랩을 하며 생각해보니 제 말이 다 맞는다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안 돼. 그게 얼만데 그걸 남을 맡겨? 남? 지금 우리 부모님을 남이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금처럼 돈 관리는 우리가 하자. 원래처럼 말이야. 우리 엄마한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도 방금 말은 없던 걸로 하기다. 알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편을 빤히 보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리더군요. 남편은 놀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의 안경렌즈에 반사된 문자 내용을 언뜻 보게 되었어요. 상호는 보지 못했지만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쓴 카드 승인 문자였어요. 순간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저를 스쳤죠. 남편에게 문자가 온 것이라면 남편의 카드를 썼다는 것일 텐데 남편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그 어떤 것도 결제할 틈이 없었죠. 거기에다 자동 결제라 하기에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 시간에 자동 결제가 될 일도 없었고요. 카드 승인? 당신 카드 잃어버렸어? 당신은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데 무슨 카드 승인 문자가 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고 크게 당황하는 듯 하다가 대답하더군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엄마한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라고 한 장 줬어. 뭐? 카드를 어머님 드렸다고? 비상용으로 혹시나 해서 줬는데 오늘 쓸 일이 있었나 보네. 당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우리가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잘했어. 어머님께 카드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애써 쿨한 척 대답은 했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시모는 9시 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드는 편이라 카드를 사용한 그 시간까지 깨어있을 사람도 아니었죠. 혹여나 무슨 일이 있어 깨어있더라도 아들 카드를 말없이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수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찜찜한 마음을 가득 안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진급 축하 회식을 하고 밤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잔뜩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이 든 상태였죠.
일단 전 잠든 남편을 살피며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딱히 수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이전 영상은 다 삭제되어 있었는데 딱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상황만 남아있더라고요. 회식 마친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대리를 불러 차를 타고 온 듯 했어요. 술에 너무 취해 지우는 것을 깜빡해 남아버린 외도의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자기야, 오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진급해서 기분 좋아 마시는 술은 아닌 것 같던데. 요즘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무슨 여자가 한마디 지는 법이 없어. 우리 엄마한테도 또박또박 말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요즘 두 사람 그 사이에서 아주 피곤해. 그것만큼 남자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또 없지. 그래서 난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대답만 하고 무시해버려. 말 길게 해봤자 좋은 게 하나 없더라고. 자기는 어쩌면 이렇게 현명해? 어디 현명하기만 해? 능력도 좋아서 이번에 나 진급까지 딱 시켜주는 거 봐. 나 사실 이번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덕에 진급도 했잖아.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남편은 술에 취해 건들대면서도 상간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꿀이 뚝뚝 흘러내릴 것 같더군요. 상간녀 역시 그런 남편을 웃으며 바라보았고요. 으이구, 그러다 이혼하고 나하고 살겠다고 그러겠다. 혹시나 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난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 걱정하지도 마세요. 나도 이혼할 생각은 없고 혹시나 이혼하더라도 자기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떼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처럼 내 곁에만 있어줘도 난 만족해. 그래, 우리 지금처럼 서로 즐기면서 잘 지내자. 그게 현명한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 상간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였어요. 나이도 남편보다 5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진급도 상간녀가 힘써준 덕분이었어요. 상간녀도 유부녀로 두 사람은 이혼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즐기는 사이였어요. 영상을 보는데 큰 벽돌이 뒤통수를 내리 찍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지내는 며칠 동안 어쩌면 외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긴 했지만 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배신감에 손이 떨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했던 신혼집에서의 제 짐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한 번에 묶어서 보내버릴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그날, 전 제 옷 중에 가장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어려 보이게 화장도 하고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으로 붐비는 회사 로비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죠. 멀리서 상간녀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보고 또 보았던 상간녀의 앞으로 걸어가 길을 막아섰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상간녀에게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내 남편이랑 지금까지 즐거웠니? 아니,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그 힘으로 내 남편 진급까지 시켜준 거야? 뭐, 나 좋으라고 시켜준 진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맙단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여러모로 참 고마워. 제 말을 들은 상간녀는 그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아챈 듯했고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준비한 다음 말을 이어나갔어요. 들어보니 이혼할 마음은 없는 것 같던데. 난 이혼할 예정이니까 넌 네 가정 잘 지키면서 내 남편이랑 편하게 만나.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 것보다 한 명이 혼자면 두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착각한 모양인데 난
당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륜이나 저지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남의 회사 와서 소란이나 피우고 무슨 짓이에요? 죄 없는 사람 잡지 말고 똑바로 알아보세요. 당황해하는 표정을 숨기지도 못하면서도 뻔뻔하게 사람을 잘못 봤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상간녀의 휴대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멀리서 휴대전화를 얼굴에 대고 해맑게 걸어오는 남편을 발견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전화 상대가 상간녀임을 알아차렸고 상간녀의 손에서 요란하게 울고 있는 휴대전화를 낚아채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어디야? 밥 먹으러 갔어? 어딘지 알려주면 나도 그리로 갈게. 우연인 척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때까지도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나 그 전화는 남편의 전화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목소리는 참 해맑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네 자기 여기 있어. 멀리서 찾지 말고 이리로 와. 나랑 이야기 나눈다고 아직 식당은 못 갔거든. 남편은 그제야 저를 발견했고 해맑던 얼굴은 순식간에 웃음기를 잃고 달려오더라고요. 이 흥미진진한 상황에 점심을 먹으러 가던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저희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 최고의 타이밍에 남편에게 준비한 말을 해주었어요.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당신 바람 피우다 나한테 딱 걸린 상황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혼해. 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바람이라니? 아니야, 오해라고. 일단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법이 어딨어. 그것도 사실도 아닌 일로 오해해서 말이야. 오해? 오해 좋아한다. 이걸 보고도 어디 당신들 입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자. 모든 것이 들통나고도 오해라며 뻔뻔스럽게 나오는 두 사람에게 전 그날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숨죽이고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그 대화 내용은 로비에 가득 차게 되었죠. 이걸 어떻게... 여보, 나 바람 피운 건 맞는데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어. 여기 내 회사야. 여기서 이러면 나랑 이 사람이랑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서 이야기하자. 어? 그래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나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빌든 뭘 하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야, 너희들 진짜 웃긴다. 너희가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나는 이혼도 하면 안 돼? 양심이라는 게 없니?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고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너희 두 사람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주면서 말 가려하게 생긴 것 같아? 손댈 가치도 없어 보여서 좋은 말로 해주니까 내가 만만해? 저는 악다구니를 쓰며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러버렸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희 목소리에 사람들은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회사 일로 이런저런 일 상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나 당신 여전히 사랑해. 어떻게 살긴 능력 좋고 현명한 저 여자랑 즐기면서 잘 살면 되지. 어찌되었든 난 내 할 말 다 끝났어. 더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말해. 그렇게 뒤돌아 나오는데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제 남편에게만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이혼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기 가정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람이 남의 가정은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라뇨. 상간녀는 바닥에 머리를 숙이며 저에게 울고불고 하며 매달렸고 전 그런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말해줬어요.
와, 이거 진짜 웃긴 년일세. 남의 가정은 이딴 식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네 가정은 행복하길 바래? 그렇게 네 가정이 소중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제발요. 제발. 정말 이혼까지 생각한 만남도 아니었다고요. 그저 가끔 밖에서 따로 시간 보내고 일 이야기 좀 나눈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남편에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했지? 네가 이혼을 한다 만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나, 너도 할 말 있거든. 변호사 데리고 와서 법원에서 이야기해.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말고. 전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상간녀를 뿌리친 채 그대로 친정에 왔습니다. 놀란 친정 부모님께는 그간의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극진한 케어를 받으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전 당연히 유리한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관계를 비롯해 진급에도 상간녀의 과한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둘 다 사이좋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제가 집으로 보내버린 소장을 상간녀의 남편이 발견하게 되며 상간녀 역시 외도 사실이 드러나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전 남편 역시 상간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며 두 번의 위자료를 주느라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지독한 인연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는데 전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이죠. 너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내 말 안 들리니?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내가 물었지 않니? 몇 번을 전화했는데 어떻게 단 한 통을 안 받을 수가 있냔 말이야? 내가 굳이 그쪽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쪽? 너 진짜 어디 아프니? 아무리 너랑 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게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에휴, 다 됐고. 내 아들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왜 연락이 안 돼? 담보대출 이자 갚아야 하는 날은 지났는데 연락은 안 되고. 계속 연체 연락이 오니 내가 여러모로 불안해서 이렇게 왔다. 우리 아들 회사 출근은 했니? 들어보니 전 시모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갔다고 해요. 다름 아닌 전 시댁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죠. 금방 갚겠다던 전 남편은 돈은 고사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순간 갑자기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보았던 두 인간들의 대화가 생각났죠.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 무슨 돈? 무슨 일 있어? 돈 필요한 일이 좀 있어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알다시피 우리 친정엄마가 아파서 내가 돈 나갈 일이 많았잖아. 우리 남편은 내 돈으로 친정 뒷바라지 하는 건 꿈에도 모르니까 이때까지 모은 돈 얼마나 되냐고 묻더라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안 나와서 대충 얼버무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통장 보자고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좀 알아볼게. 나도 당장은 돈이 없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빌려줄게. 정말? 자기 최고다 진짜. 내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금방 갚겠다던 그 돈은 결국 받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전 남편은 저에게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퇴직금의 빚까지 내서 탈탈 털어줬을 테고 상간녀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전 시모는 생각에 잠긴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돈 좀 있지? 일단 나 돈 좀 보내다오. 일단 연체된 돈부터 빨리 넣어줘야지.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오는데 사람 피 말라 죽을 지경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당신 아들이 빌려간 돈을 제게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아들을 둔 전시모를 한껏 비웃어주며 그간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나 그쪽 아들이랑 이혼했어요. 저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한 지 넉 달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직도 몰랐단 말이에요? 뭐? 이혼? 너희가 왜 이혼을 해? 왜 이혼하기는요. 그쪽 그 잘난 아들이 회사에서 유부녀랑 바람이 났지 뭐예요. 대기업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결국 대기업 다니는 여자 만났으니 아줌마한테는 좋은 일이겠네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그쪽 아줌마는 너무하지 않니? 네가 한 번을 안 지고 따박따박 따지고 드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 나지. 내 아들 탓할 거 하나 없다. 다 네가 이렇게 되바라져서 그런 거야. 전시모는 이 와중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난 아들 감싸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 눈물겨운 모성애 앞에 전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아줌마 대출 받았다고 했죠. 아마 그 대출금 못 갚아줄 거예요. 아줌마 아들 부정진급에 불륜까지 저질러서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 위자료에 상간남 위자료까지 주느라 빚쟁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팔고 얼른 대출금부터 갚으세요. 아들 기다려봤자 연락 안 올 거라고요. 아, 그리고 아줌마한테 빌려간 그 돈 상간녀한테 빌려줬어요. 그 여자도 지금 빚쟁이 신세고요. 뭐야? 내 아들이 회사에 잘리고 빚쟁이가 됐다고? 그것도 모자란 내 돈을 그 여자한테 줬단 말이야? 네, 안타깝지만 다 사실이에요. 당장 아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보아하니 그 잘난 아들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못 믿겠으면 회사에 연락해보든가요. 그럴 리가 없어. 똑똑한 우리 아들이 그런 멍청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 두 사람 증거 아직 제 휴대전화에 있는데 보여드려요? 그래야 조용히 내 가게에서 나간다고 하면 보여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무는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처럼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간 듯 하더니 저를 노려보며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인연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하필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그렇게 된 거야. 불쌍한 내 아들 가여워서 어쩌노. 내 아들뿐인 줄 알아? 한평생 살아온 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생사람 잡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참겠지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전 시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온갖 욕을 하며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다 쓸어버리는가 싶더니 테이블과 의자까지 넘어뜨리더군요. 거기에다 예약을 받아 곱게 포장해 놓은 케이크까지 다 바닥으로 떨어뜨려 엉망이 되어 버렸고요. 독한 년, 네가 그렇게 지독하게 구니 우리 착한 아들이 기가 눌려서 오만 여자한테 눈길을 준 거 아니냐 이 말이다. 내 아들을 그 꼴로 만들어 놓고 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 그렇게는 못 두지. 내가 그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그런 인간이라 일어난 일이에요. 회사에서 잘린 것도 빚쟁이가 된 것도 다 아줌마 아들 탓이고 다 아들을 그따위로 키운 아줌마 탓이라고요. 전 이렇게 고함을 질러주며 전시물을 끌어다 가게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예전의 관계를 생각하며 전시무의 만행을 그냥 넘길 만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전시무와의 정은 쌓인 적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전 경찰에게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모든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파일을 넘겨드렸고 전시무가 망가뜨린 제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청구해 다 받아냈죠. 전시무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화를 내긴 했지만 그대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건너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 남편과 상간녀는 빚쟁이가 되어 하루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지긋지긋한 전 남편 그리고 그 가족과의 인연의 끈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게를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자리를 잘 잡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많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몸이 힘들기에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판매하고 나머지 시간은 레시피 개발이나 휴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아직 누군가를 연애를 하거나 다시 결혼을 할 마음은 없어요. 아무래도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가장 힘들었지만 전 시모에게 온갖 트집 잡히며 시달린 것도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물론 모든 시어머님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모든 남편들이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은 남을 사랑하는 대신 저를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상태랍니다. 이렇게 지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다시 새 출발할 생각이 들게 될까요? 지금은 저를 위한 이 생활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럽네요. 이런 걸 행복하다고 하는 거겠죠? 하여튼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가 보려고 합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